총수의 부재 상황을 피한 삼성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영 환경과 다음 사법 절차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삼성과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뉴삼성 등 경영 행보가 다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언제 또 발목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총각을 다투는 경영 현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삼성이 대규모 추가 투자나 인수합병 등을 발표할 거란 예측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책임 경영의 의지를 다졌었고요. 그에 따라서 지난 4일에는 주요 계열사들의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삼성을 둘러싼 대외 경영 환경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총수의 재구속만은 면했지만 삼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재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네.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데다 미중 무역 분쟁의 심화로 자칫 제2의 사드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사인 대만의 TSMC까지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일 외교 분쟁도 다시 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 기자, 현재 삼성전자의 반도체, 휴대폰 부문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스마트폰과 TV 등 가전사업의 실적이 부진하고요. 반도체도 최근 성장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네.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에 비해서 삼성이 공을 들인 갤럭시 S20의 판매는 여전히 전작의 70% 수준으로 부진한데요.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반도체 상황도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네, 한일 갈등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게 재점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삼성은 최근 한일 갈등이 다시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 사업 중심의 비상계획을 다시 재가동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하면 최근 발표한 평택 캠퍼스의 극자외선 EUV 파운드리 생산 라인이나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 투자 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 기자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중요한 경영 현안이 그야말로 산적해 있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오너 리스크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동우 기자, 네. 구속 위기는 면했지만 이재용 부회장 지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파기환송심도 남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2개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지난 2017년 2월에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네. 하지만 상고심 뇌물죄에서 말구입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지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뇌물로 추가 인정됐습니다. 네. 뇌물 횡령 액수도 86억 원으로 늘어나서 실현 가능성이 있어 삼성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인해서 공회전 상태입니다. 오수영 기자, 일각에서는 삼성이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뭔가 추가 조치를 또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이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걸 공개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중장기 경영 전략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올 1분기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97조 5천억 원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기업 결합, 그러니까 M&A에 나설 거라는 예측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이 부회장이 불법 행위에 관여했느냐, 이 부분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 공소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세기의 재판을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기의 재판,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